제23장 조조를 발가벗고 조롱한 미치광이 천재 예형. 천하의 권력을 쥔 조조는 유비에게 패하고 돌아온 유대와 왕충을 처형하려 했으나 공용의 만류로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관직을 박탈했습니다. 조조는 장수와 유표를 굴복시키기 위해 먼저 유협을 보냈습니다. 이때 장수의 곁을 지키던 가우는 원소의 사자가 가져온 동맹 제안서를 원소의 면전에서 찢어버리며 오히려 조조에게 항복할 것을 권했습니다. 조조가 비록 세력은 약하나 황제를 모시고 있으며 개인적인 원한을 접을 줄 아는 큰 그릇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조조는 항복해온 장수의 손을 잡고 사소한 잘못은 잊자며 그를 후대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세가 오른 조조는 유표까지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이때 공용은 당대 최고의 천재이자 괴짜로 알려진 평원의 미영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첫 만남부터 조조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세상은 넓건만 어찌 이곳에는 인물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인가. 분노한 조조가 자신의 휘하에 있는 순욱, 순유, 곽가, 장료, 허저 같은 인재들을 자랑하자 미영은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순욱은 문상객 노릇에나 적당하고 순유는 무덤 지키기에 딱이며 곽가는 시나 읍조릴 위인이지 천하를 논할 인재가 아니다. 장료는 북이나 치고 허저는 소나 몰면 딱이겠구나. 나머지는 그저 옷걸이나 쌀자루, 술통에 불과할 뿐이다. 조조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으나 그를 죽여 편협하다는 비난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모욕하기 위해 연회장에 북치는 고수로 임명했습니다. 다음 날 미형은 낡은 옷을 입고 나타나 비장한 선율의 옥양삼박을 연주하여 좌중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재촉하자 미형은 갑자기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서서 조조를 꾸짖었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받은 깨끗한 몸을 보여주어 나의 순수함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진짜 더러운 것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조조, 내 놈의 눈과 입과 마음이다. 조조는 미형을 처리하기 위해 그를 유표에게 사신으로 보냈고 유표는 다시 그를 성격이 급한 황조에게 보냈습니다. 결국 미형은 황조를 사당의 신상처럼 재물만 받아먹고 아무 효험이 없는 존재라 비꼬다가 목이 잘려 앵무새 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조조는 그의 죽음을 비웃으며 이비화를 불렀구나 라고 냉소했습니다. 한편 허도에서는 동승을 중심으로 한 조조 암살 음모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동승이 조조에 대한 원한으로 병이 들자 헌제는 어이 기평을 보내 그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기평은 동승의 잠꼬대를 통해 암살 계획을 알아챘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맹세하며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조가 두통을 앓을 때 독약 한 사발이면 족합니다. 하지만 불행은 엉뚱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승의 하인 진경통이 첩과 눈이 맞아 매질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조조의 저택으로 달려가 비밀 결사의 명단을 모두 폭로해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조조는 두통을 핑계로 기평을 불렀습니다. 기평은 기회라 생각하여 몰래 독을 탄 약을 가져왔으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조조는 기평에게 먼저 약을 맛보라고 다그쳤습니다. 정체가 탄로난 기평은 조조의 귀를 잡고 억지로 약을 들이부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포박당했습니다. 조조는 기평을 뒷정원으로 끌고 가 사정없이 매질하며 배우를 캐물었으나 기평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조조, 이 역적놈아, 온 세상이 너를 죽이려 하는데 어찌 나뿐이겠느냐. 조조는 다음날 연회를 열어 동승을 제외한 비밀 결사대원들을 강제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기평을 그들 앞에 끌어내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기평은 9손가락이 잘리고 혀가 잘릴 위기에서도 황궁을 향해 절하며 하늘의 뜻이구나 라고 외친 뒤 계단에 머리를 부딪혀 자결했습니다. 조조는 죽은 기평의 사지를 찢어 전시하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진경통의 증언과 동승의 집에서 발견된 혈서칙령으로 모든 음모가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조조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동승과 왕자부 등 일가족 700여 명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조리 체포했습니다. 허도의 밤은 충신들의 비명과 피비린내로 가득 찼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 조조는 이제 헌제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를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 황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옥대조는 이렇게 처참한 비극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